조사받은 뒤에 크게 억울했다. 이런 취급을 받을 줄 몰랐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80년대식 검찰 조사처럼 인격 모독성 발언이 오갔다더라. 오늘 고인의 변호인도 특검의 강압 수사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제가 고인한테 듣기로는 오늘 조사한 내용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말하면 너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겁을 줬습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 팩트를 또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은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 놓은 겁니다. 속칭 조서를 꾸몄다고 그러죠. 고인의 진술 내용입니다. 심야 조사 중에 마지막 2페이지가량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의 진술 내용을 이제 그대로 따다가 예라고 답변을 아예 타자해놓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도 닥달을 해서 예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하도 힘들어서 그렇게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자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진술은 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 군수가 지시했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이 돼 있다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예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서를 조작한 겁니다. 고인의 조서에 묻지도 않은 질문과 답변이 적혀 있더라. 마지막 진술조서 2페이지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을 따서 타자했고 예라는 답변을 요구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단 저는 굉장한 정신적인 고문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87년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헌법 오는 과정에 거의 물리적인 고문에 의해서만 사람이 사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정신적인 고문에 의해서도 사망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회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정권 바뀐 이후로 민생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로지 법사위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없애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개혁 대상이 되어야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바로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 개혁을 외쳤던 그 당사자들이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고도 이거를 처리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입으로만 외쳤던 검찰 개혁이 거짓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울러서 특검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또 궁금하잖아요. 실체적인 진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셀프 조사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바깥에 맡겨도 지금 믿어줄까 말까 한 상황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감찰 수준에 준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누가 믿어줍니까? 아니 이런 일까지 벌였는데 그래서 본인의 사실상 자백에 해당되는 메모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20여 페이지에 해당되는 유서도 나왔고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의 진술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저렇게 특검이 자체 셀프 감찰하는데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국정감사기관에 철저하게 감사도 하고 나아가서 특검해야 합니다.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뭐가 조작됐느냐라는 얘기에 군수가 지시했느냐라는 수사관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는 걸로 조서에 쓰여져 있답니다. 조서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심야 조사에 동의했는지 부분, 이 부분도 고인 측과 특검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고인 측은 심야 조사 동의한 적 없는데 12시 넘어까지 새벽까지 조사했다라고 합니다만 특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도 심야 조사 동의서는 쓰지 않았다. 조서에 심야 동의하냐라는 말 정도가 있고 서명 날도에 있다. 양태준 변호사님, 이거 지금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심야 조사 동의서 써야지만 심야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일몰 후에 조사는 이제 피의자들 동의가 있어야지. 특히나 뭐 오후 10시 넘어선 한 조사는 보통 하진 않고 이제 다만 이제 피의자가 10시나 9시가 넘었다고 해서 또 다음번 조사에 이르게 되면 또 출석을 해서 한 번거로움이 있으니 보통 이제 뭐 양측이 다 합의가 되면은
동의하에서 이제 또 뭐 심야 조사를 하는 경우 그래도 할수 동의서는 있습니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동의서가 있어야 근데 되지만 지금 특검 측은 그거 안 썼다고 인정한 건데. 동의서는 없지만 동의를 예. 받았고 동의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라든가 전체적인 이제 서명 날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의는 존재하는 거죠. 다만 동의는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양식으로 아예 별도 동의서는 없었던 것뿐이지 거기 뭐 특검에서 밝힌 것처럼 확인서에도 기재돼 있고 심야 조사에 동의했다나 막 문구라든가 그거랑 확인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심야 조사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사 자체가 뭐 아예 엉망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고 또 이런 슬픈 이런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복을 기리고 인권 침해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우리 법치주의 법에서 이런 절차적인 또 형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야 동의 조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도 앞에서 봤습니다만 변호인들은 조서에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도 지금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조서에 심야 동의 있고 동의서는 없다. 이 문제 없습니까? 저거는 사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심야 동의가 없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모든 수사기관에서 저거를 거의 폼을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예. 심야 동의서 이거 다 폼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법에서 주어진 권리를 확인받았다라는 것은 또 고지받았다라는 것은 다 본인들이 써요. 근데 왜 저걸 저렇게 안 했냐? 전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은 무소불위가 아니잖아요. 그럼 더욱더 절차를 잘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저 당시에 변호인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뭐 큰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변호인의 대동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특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뚜렷하게 절차적인 어떤 그 요식행위 등은 다 거쳤어야 됨에도 안 했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저 당시 저 사안 자체가 이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어떤 개발 사업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개발부담금을 17억을 산정했다가 다시 0원이었다가 그다음에 1억 8천인가 최종 그렇게 결정됐다. 네. 그러니까 봐준 것 아니냐 이 얘기인데 저 부분 관련돼서는 이미 상당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김성교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저기서 저분들이 조서를 작성해서 재판에 만약에 넘겨졌습니다. 망인이.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 조서는 나는 인정 못합니다라고 하면 조서의 내용은 증거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조서가 어디 쓰이느냐? 김성규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에 쓸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김성규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영장 청구에 증거 자료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무리한 조서고 예. 본인이 오죽 부담을 느꼈으면 유명을 달리하겠어요. 그런데 특검이나 정치권은 지금도 이러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아니 그런 문제 제기를 당한 수사 관계자가 아직도 수사 라인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수사 라인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 거죠.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까지는. 그런데 그런 조치를 했다고 특검이 밝힌 사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감찰에 버금가는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그 진상조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수사 담당했던 분들은 당연히 수사 실무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제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특별검사는 당연히 그 조치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